안녕하십니까. 노스 밴쿠버에 위치하고 있는 위성 에듀케이션 WSE의 김희성 원장입니다. 자, 셀핍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쉽게 셀핍을 빠르게 정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리스닝 파트 2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쉬워서 여러분들이 다 맞추는 것이 고득점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문제도 틀리지 않고 다 맞출 수 있도록 오늘 여러 가지 비법들을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저희 WSE는 시간과 그 장소에 관계없이 유튜브로 12주간의 아주 인텐시브한 코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부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5.7점 통과하셔야 될 분들은 지역과 시간에 관계없이 수강하실 수 있는 저희 12주 과정 꼭 체크하시고 카페에도 좀 가입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이메일이나 줌 상담을 예약하셔도 되고 그 다음 전화 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오케이. 먼저 리스닝 파트 2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리스닝 파트 2는 리스닝의 6개의 파트 중에서 Daily Life Conversation이라고 하는 섹션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컨버세이션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쉽게 그래도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섹션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질문이 나오고 구조는 어떻게 돼 있고 질문 내용은 어떤 것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분 30초나 2분 정도의 길이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 간의 대화를 듣고 5문제의 대답을 하게 되어 있고 문제를 풀 때는 듣고 풀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따로 글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읽고 풀기가 아니라 듣고 풀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올 때 굉장한 집중력이 요구됩니다. 문제를 놓치게 되면 맞출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들으실 때는 굉장히 집중력을 요구하고 특별히 그 어느 부분에 질문을 하는 건지 잘 포커스를 맞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문제당 한 30초 정도의 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 보기에서 읽고 알맞은 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한번 고르시고 나서 넥스트를 누르면 돌아올 수 없으니까 항상 고르실 때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셀핍 주관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는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the general meaning인데 identify the topic, theme 혹은 main idea. 자,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topic하고 main idea의 차이점은 예를 들어서 애의 생일 파티를 갖다가 준비한다. 생일 파티 준비가 토픽이 되겠죠. 그러면 자, 메인 아이디어는 그러나 이게 어렵다든지 생일 파티 준비는 정말 어렵다. 아니면 생일 파티 준비가 너무 어려워서 뭐 어떤 용역 회사에게 이것을 파티를 의뢰를 하겠다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메인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토픽하고 메인 아이디어는 좀 다른데 토픽에서 한 문제 아니면 메인 아이디어에서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두 문제가 다 출제되거나 그 다음에 이 대화를 하는 사람들의 관계, 그죠? 이 사람들은 누구냐?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출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specific information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key information, 즉 여기서 지금 보면 전체적 의미 파악을 하는 부분에서는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여자는 누구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언급됐는데 그 사람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제너럴 토픽으로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그러면 토픽에 대한 질문이죠. 그 다음에 What does the woman choose to do? 이러면
여자가 뭘 하기로 했느냐? 그럼 결국은 이 토픽에 관해서 얘기를 한참 하더니 결국은 무엇을 하기로 했냐가 메인 아이디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 정보, 여기 나와 있죠. specific information, key information이나 supporting details, 아니면 opinions나 example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은 전체 대화에서 중요한 정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의견 혹은 예시들이 질문의 주요 대상이 되는데 질문이 그러니까 육하 원칙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것들이 질문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뭐 누구를 고용하기로 했느냐 뭐 누가 문제를 일으켰느냐 등등의 누가의 질문도 질문이 될 수가 있고 how는 얼마나도 되지만 어떻게 그 방법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언제 어디서 등의 이런 대화 내용이 주로 질문의 대상이 되는 정보이니까 조금 이따가 제가 노트 테이킹 하는 방법도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문제는 아무 데서나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컨버세이션에서 이런 정보들은 주로 질문의 대상이 되는 정보들이니까 반드시 노트를 해 두시고요. why는 왜 그러냐에 대한 질문으로 because가 나오고 말을 하는 부분은 그 이유를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노트를 해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inference, 추론이라고 하는데요. implicit이란 말은 본문에 직접 언급되지 않았던 그 내용이지만 우리가 언어적 함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파티에 갈 거냐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그런데 나는 할머니를 갖다가 병원에 계신데 거기 가봐야 돼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파티에 간다, 안 간다라는 말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그 파티 갈 시간에 할머니를 갖다가 도와드려야 되면 결국은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질문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얘기지만 언어적으로 함축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문제는 대체로 what can be inferred.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의문사가 나오고 probably 아마도 왜 그러냐라는 질문이 나오면 직접 본문에서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내용을 근거로 추론을 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우리 학생들이 틀리는 문제는 이 전체적 의미 파악에서는 잘 안 틀리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구체적 정보에서는 놓쳐서 틀릴 가능성이 좀 있죠. 그 다음에 추론 문제는 역시 약간 꼬우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틀릴 가능성이 좀 많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화가 나올 때 이제 노트 테이킹을 해야 되는데요. 자, 노트 테이킹을 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몇 가지 사항을 제가 꼭 당부드리는 말씀이니까 잘 기억해 두셨다가 꼭 실전 연습을 하실 때 적용시켜서 그것이 익숙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서 이렇게 man and woman 이렇게 나눠서 누가 말했는지를 좀 구분하는 것이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말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말했는지 막 적다 보면은 누가 말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나눠서 M자를 쓰시고 그 다음에 W자를 쓰셔서 man이 말했다, woman이 말했다. 그래서 화살표로 대화가 왔다 갔다 하는 내용들을 좀 표시를 해주면 좀 더 알아보기가 쉽겠죠. 그죠? 자, 먼저 노트 테이킹 주의사항. 첫 번째는 노트 테이킹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5점 정도 아주 그 낮은 레벨에 있는 사람일수록 저는요 노트 테이킹을 하다가 다 놓치니까 아예 그냥 노트 테이킹을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뭐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여러분의 기억력은 정말 테러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억력을 절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반드시 좀 적어놔야 된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필요한데, 자, 그러면 노트를 하다가 지나가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면 연습을 통해서 빠르게 주요 정보를 적어 놓을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하는 게 필요한 거지.
포기하는 게 필요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고, 자, 그다음 쏙쏙 들리는 몇 단어를 적지 말고 줄거리나 중요 정보를 노트한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상당히 단어 실력도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레벨에 낮은 레벨에 있으신 분들 지금 셀프 5점이 목표인 분들 그리고 7점이 목표인 분들 이런 분들은 단어 실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 단어가 들리지 않습니다. 자, 단어가 들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단어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단어는 안 외우고 계속 문제가 뭐냐면 연음 때문에 안 들린다. 뭐 빨리 말하니까 안 들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받아쓰기 연습을 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저 더 중요한 건 그거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면 단어부터 좀 외우셔야 돼요. 단어를 외우고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이런 여러 가지의 표현들 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쏙쏙 들리는 몇 단어를 적지 말라. 뭐 사람 이름이 나왔어요. 뭐 스미스. 스미스가 딱 나오면 스미스. 네, 그 사람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미스를 적어봐야 나중에 답할 게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스미스가 딱 들리니까 제인, 제넷 뭐 들리니까 사람 이름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 적는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질문에 나올 내용을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줄거리나 중요 정보를 노트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일 파티, 뭐 텍스를 내야 된다. 뭐 아니면은 웍에서 쉬프트, 주간 야간, 뭐 그다음에 뭐 학교 등록을 해야 된다. 스케줄을 짜야 된다. 애가 축구를 하는데 라이드를 해줘야 된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토픽을 일단 적어놓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문제냐, 어디서 무엇이 문제냐, 누가 문제냐, 그 다음에 어디서 언제 문제가 생겼냐, 어떻게 이걸 해결하려고 하느냐, 그 다음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하면서 노트를 하려고 해야 돼요. 절대로 쏙쏙 달리는 몇 단어를 적지 말고 그 단어가 직접 나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노트를 할 때 영어가 편하면 영어로, 한국말이 편하면 한국말로 노트한다. 한국말로 노트하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한국말이 빠르면 한국말로 노트를 하시고 줄거리가 중요한 것이지 영어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절대 그 들었던 단어가 시험에 나오는 경우, 문제에 나오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그래서 전부 다 재진술이 되기 때문에 얘기는 줄거리가 중요한 거고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단어가 쏙쏙 들리는 몇 단어를 적어 놓는 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호 등을 적극 활용한다. 못한다. 그러면 뭐 X표. 그죠? 그 다음에 뭐 증가했다. 감소했다. 그죠? 그 다음에 때문에 뭐 이런 거는 화살표 뭐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결과가 먼저 나오고 이유가 뒤에 나오면 이게 결과인데 이게 이유다 이렇게 화살표를 해서 표시하는 등 여러 가지 기호 그 다음에 약자 그죠? 아파트먼트 이렇게 나오면 APT 뭐 이렇게 적고 그죠? 그 다음에 스쿨은 뭐 SCH 뭐 이렇게 약자를 개발해 놓으면 좀 빠르게 받아 쓸 수가 있겠죠. 그죠? 특별히 이제 숫자가 나올 경우, 그 다음에 이유, 아까 말했지만 because 뒤에 나오는 말, 그 다음에 방법, by 뭐 어떻게든, by 뭐 이렇게 나오는 말이 나오면 방법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집중하고 장소, 장소도 여러 가지 장소가 나올 거예요. 한 장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장소가 나오는데 이 장소들이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그죠? 그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추고 시간,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시간 등의 정보, 그게 질문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노트하고요. 자, 여기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노트 테이킹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결국에는 뭘 하기로 결정했느냐. 그 결정 부분, 그다음 결론 부분, 이 부분이 아까 말했던 메인 아이디어가 되니까
그 결론 부분이 뭘 했는지를 꼭 귀담아 들으시고 기억을 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억을 믿지 못하시면 노트를 해놓는 것도 좋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부분들을 가지고 더 다음 비디오에서 한번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위성 에듀케이션에서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제공하는 유튜브 셀핍 12주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제 오프라인으로 했거나 아니면 줌으로 했는데 노바스코시아에서 사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한국까지 지금 너무나 많으신 분들이 이 수업을 이제 듣기를 원하시는데 시간 맞추기가 정말 힘들고 특별히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튜터를 갖다가 고용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실제 가서 수업을 듣는다든지 이렇게 하실 때 제가 본 건 뭐냐면 이 양이 공부 양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레벨이 낮은 분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이 시간에 많은 부분들을 다뤄야 되는데 많은 부분들을 다루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많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들이 제공이 되니까 한 12주 과정에서 저희가 직접 셀핍에 나오는 문제, 나올 문제 등을 가장 출제 경향에 맞춰서 만들어서 저희가 저작권에 관계없이 쓸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 놓은 그런 문제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셀핍 12주 과정을 통과를 다 들으시게 되면 엄청난 자료를 공부하시게 되니까 아무래도 시험 칠 준비가 아마 되실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 수업 5주, 12주 과정을 하신 분들은 5.7점은 무난하게 자신의 레벨에 따라서 통과하고 계시니까 반드시 전화를 주시거나 이메일 주셔서 그럼 카페에도 가입해 주셔서 카페에는 또 굉장히 많은 다른 공부 자료들, 단어 자료들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참여하셔서 같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비디오에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때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